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 댓글 답변 드리는 Q&A 133편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자, 실손을 메인으로 대비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자기 부담도 크고요. 라는 내용이 있어서 제 관점에서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60대 부모님이 실손, 실비 외에 16만 원짜리 보험이 하나 더 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정리하고 풀어갈지 한번 답변 한번 드려보고요. 고지후 의무가 5년이 이제 지났는데 그럼 보험회사가 모르지 않나요?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요? 고지후 의무 위반한 게 있어도 그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그리고 지금 40대인데 간병인 지원 특약 갱신형으로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유지할 필요가 있을지 질문이 있으셔서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하실 때 참고해서 방향 잡아보세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비를 실비로 하는 시대는 저무는 것 같아요. 자기 부담이 40에서 50%라면 그냥 건강보험, 상해보험 잘 드는 게 갱신 없이 좋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보험에 정답은 없으니까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거고, 근데 제 생각에는 실비를 메인으로 대비하면 그래도 여전히 가장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보험회사에서 실비 여전히 실비만 안 팔라고 해요. 그 관점은 항상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금액이 작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금액이 작아도 운전자 보험, 화재 보험 같은 거 보험회사에서 수당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설계사가 파는 거예요. 근데 실손은 그래도 안 하려고 그런다. 왜냐? 수당이 안 나간다 이거예요. 왜 수당을 안 주죠? 보험회사가 안 남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이 관점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막 설계사분들 보험회사에서 계속 팔려고 하는 상품들은 뭐예요? 남으니까 팔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실손은 안 팔려고 해요. 실손만 단독으로. 그 관점을 꼭 잊어버리지 마셨으면 좋겠다. 자기 부담금이 40에서 50% 아닙니다. 5세대 가면서 일부 비중증 비급여에 대해서 자기 부담이 높아지긴 하겠지만 그거 외에 중증 치료, 그리고 필수 치료, 그리고 급여 치료 그런 것들은 여전히 80% 이상 보상을 해줘요. 그러니까 자기 부담금이 20% 미만인 거죠. 오히려 급여의 중증 치료일 경우는 보장이 조금씩 늘어나고도 있죠. 자기 부담금이 무작정 늘어나지 않는다. 그거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건강보험, 상해보험, 상해보험 받아봐야 뭐 얼마나 받는다고, 그죠? 해봐야 상해 후유장애, 그리고 뭐 수술비 특약, 뭐 골절 화상, 입원비 특약, 다 그런 겁니다. 그냥 조금 부족해도 실손으로 받으면 된다. 저는 그 말씀 드리는 거죠. 실손보험의 병원비 총 금액을 기준으로 90이냐 80%냐 그렇게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거니까 그 안에 수술하는 비용, 입원하는 비용 다 포함돼서 보장이 되고 있다. 조금 부족한 건 내가 모아둔 돈으로 할 생각을 하시고 보험을 가지고 크게 보험금을 많이 받아서 돈을 벌겠다.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약간 부족해도 그 위험을 잘 넘어갈 수 있을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평생 실손 하나를 끝까지 끌고 나가시는 그런 방법. 그거를 더 잘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4세대든 5세대든 계속 이제 재가입되면서 가는 거죠. 나중에 뭐 노후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을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병력이 있으면 유병자 실손 하나 가입해서 최대한 끌고 나가고 그렇게 실손을 메인으로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관점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선생님, 현재 아버지는 크게 병원 간 이력이 없는 상태이며 실비는 실비 플러스 잡보험 해서 가입된 상태이고 뭐 여러 가지 특약이 들어있나 봐요. 종합보험 형태로. 그리고 그거 외에도 다른 보험 16만 원짜리가 하나 더 있다. 근데 동영상대로 세팅을 하려면 기존 보험 다 해약하고 가입하는 게 나은 걸까요?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선생님 2 플러스 1 의미가 뭘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65세에 남성분 같은 경우 병력이 있어서 유병자 상품 가입할 때, 간편심사 상품 가입할 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예전에 설명드린 영상이었는데 이런 식이었어요. 상해급수 3급이고 65세 남성 예시. 실비는 일반 실손이 되면 일반 실손. 부담보나 할증 걸려서라도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안 되면 유병자 실손. 둘 중에 하나는 가입하자. 그죠? 그리고 2 플러스 1이 뭐예요? 2는 대한민국 성인이면 2개만 가입하자. 실손, 3대 질병, 진단비 보험. 플러스 1은 어린 자녀가 있으면 사망보험금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조기 사망을 대비해서 정기보험으로 하나 싸게 사망보험금 적당하게 준비하자. 40대 남성이 사망보험금 1억을 60세, 65세까지 준비하면 한 10,000원 초반이면 다 가입이 되니까 건강하시면 건강 관련해서 보험은 그거면 끝이다. 그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그 실손 둘 중에 하나 가입하시고 3대 질병 진단비 보험 이렇게 가입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일반암 2,000, 유사암 조금, 그리고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1,000씩이라도 가입하시면 좋다. 그 말씀 드렸던 거죠. 그래도 남성분은 제법 비쌉니다. 이 정도 나오는데 동영상대로 세팅을 하려면 기존 보험을 다 먼저 해지하시면 안 되고 항상 살릴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기존에 진단비 같은 거 잘 들어있을 수 있으면 진단비는 놔두는 게 좋을 수도 있죠. 이미 납입을 많이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두시고 만약 리모델링을 해야 돼서 보강을 해야 돼서 하나를 더 가입해야 된다라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들면 기존 거 놔두고 새로 먼저 가입을 하나 하셔요. 가입을 하신 다음에 기존 보험에서 불필요한 거 특약을 삭제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플랜을 잡아보셔야지 기존 거 그냥 뭐 모르겠다 해지해버리고 새로 가입하려다가 조건이 안 좋게 가입이 되거나 가입이 잘 안 되면 오히려 더 손해보니까 기존 거 최대한 잘 살려보는 게 필요하다. 그 말씀 드리는 거죠. 여기 실비하고 잡보험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3대 진단비, 뭐 가족일배책, 후유장애 그런 것들이 잘 들어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살릴 수 있으면 살리면 좋죠. 그리고 실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해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너무 실비가 비싸졌다. 그럼 어떻게 해요? 4세대 실손으로 계약전환제도 통해서 넘어오시면 되죠. 무심사로 실손만 빼올 수도 있고 실손하고 나머지 보험을 두 개로 분리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하나 가입하고 기존 걸 정리하자. 먼저 해지하시면 안 된다. 천천히 영상 많이 보시고 그렇게 방향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5년 후에 진단 및 청구를 하면 보험금 청구를 5년 후에 할 때 고지의 의무 30일 약 복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5년 후에는 건강보험공단 이력이 없어지니까 보험사에서 조사해도 모르니 괜찮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고지의 의무는 좀 조심스러워요. 제가 말씀드리기도. 그리고 또 현업에서 실제로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더 들어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가입할 때 무조건 잘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써주신 걸 보면은 고지하지 않아도 되니까 고지를 안 한 게 아니고 5년 내에 30일 이상 약 복용을 하셨는데 고지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보시면 여기 5년 이내에 고지 사항이 있잖아요. 여기에 계속해서 30일 이상 투약이 있거든요. 이거 고지를 사실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고 5년 지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확인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맞으신데 보험사에서는 조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그 진료 기록을 한 10년치까지는 법적으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보험금을 청구해서 예를 들면 진단비 뭐 몇천만 원 이렇게 청구가 됐다. 근데 이거 아무리 봐도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 보험회사가 회사 근처 병원하고 집 근처 병원까지 이렇게 돌아보면서 다 조사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나 관련 분들께 맡기고 의뢰해서 이렇게 조사를 시키는 거죠. 거기서 발각되면 보험이 해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고지 의무 안 지켰을 때. 물론 5년 지나면 이제 해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관련해서 보험금은 또 못 할 수 있어요. 이게 괜찮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뭐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안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왕 뭐 가입하셨으면 어떻게 하기도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현업에 계신 분들하고 상의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후고지 하는 경우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셔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 거 조금 알아보시고 일단은 제대로 하셔야 되고 걸릴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종합보험 안에 갱신형 간병인 지원 질병 입원 일당 특약 3만원, 보험료는 4,671원이다. 갱신형이에요. 지금 44세고 2013년부터 3년 저것만 갱신, 갱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실비 가입을 못했고 6개월 추적 중이다라고 하십니다. 유지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요게 간병인이 가장 많이 쓰는 게 70대 이후로 보여요. 특별히 그냥 대형병원 가서는 사실 오래 이렇게 입원하지는 못하는데 이제 요양병원으로 가서 많이 입원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치매 때문에 그리고 중증 질환 걸려가지고 거기 요양병원에서 치료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 갱신형이니까 앞으로 계속 오를 거예요. 가장 많이 쓸 때. 가장 많이 쓸 때 언제요? 70대 이후. 그럼 그때까지 지금 30년간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가입하는 게 효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간병인이. 또 그때 가면 또 많이 비싸지잖아요. 임박해서 하면. 그래서 간병이 필요하면 지금 간병인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거예요. 무작정 하지 마시고 이건 순위가 뒤로 밀린다는 거죠. 2+1보다 훨씬 덜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돈이 있냐 없냐 문제죠. 간병인들 부를 수 있냐 없냐는. 그러면 간병인 보험 가입할 거, 간병인 특약 가입할 거 거기 조금 더 더해서 내가 병원비 통장 마련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 이거는 간병인이 있고 없고는 생명과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실손, 3대 질병 진단비 이런 거 3대 질병 걸리면 우리 죽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그리고 사망보험금, 정기보험 이건 죽었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 정도의 위급한 거, 위중한 것만 보험으로 대비하고 간병인은 내가 돈으로 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 잘하는 게 더 효용이 있을 수 있다. 정하고 싶다. 그러면 부모님이 가입하시는 게 아니고 자녀들이 모아서 부모님을 위해서 가입해주는 그 정도 자녀분들이 여유가 되면 그렇게 하시는 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님이 입장에서 실손도 유지하셔야 되고 3대 질병 보험도 유지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치매보험, 간병보험, 간병인보험 뭐 이런 걸 더 추가한다? 그거 유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어차피 해지돼요. 근데 젊어서부터 이렇게 가입하는 건 별로 효용이 없어 보인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도 한번 참고해서 동의한다 하시면 그 특약만 삭제하셔도 되죠. 뭐 싸니까 계속 유지해 볼래 하면 유지하셔도 괜찮고요.
네, 이런 관점도 참고해서 결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만 한번 부탁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